파동의 간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수철이 A와 B처럼 서로를 마주보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두 용수철이 마주치면 어떻게 될까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실험했던 건데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너무 빨리 가서 잘 안 보였죠? 다시 한번. 너무 빠르니까 느린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용수철이 다가와서 자, 이제 만날 겁니다. 만났을 때 크기는 어땠을까? 그리고 만났을 때 이쪽 저쪽 왼쪽에 있는 용수철하고 오른쪽에 있는 용수철의 진행 방향은 어떻게 될까? 부딪힌 다음에 자기 갈 길을 갈까? 혹은 부딪혀서 튀어나올까?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한번 보세요. 자, 만났을 때 크기, 그리고 만난 후에 진행 방향.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만났을 때는 크기가 두 파동을 합친 것만큼의 크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원래 진행하던 방향 그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거를 이제 파동의 간섭이라고 그러는데요. 간섭에서도 지금 두 파동 Y1과 Y2 크기의 파동이 만나서 Y를 만들게 되는데 이 크기 잠시만요. 이 크기 Y의 크기는 Y1 더하기 Y2 만큼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중첩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합성 파동의 진폭은 원래 파동의 진폭의 합과 같다라는 게 중첩의 원리예요. 만난 다음에는 다시 제 갈 길을 가거든요. 그래서 A는 A대로 B는 B대로 그대로 진행하는 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파동의 간섭이 일어날 때는 중첩의 원리와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독립성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와서 부딪혔다 라고 하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이쪽에 왼쪽에 있는 친구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한테 말을 합니다. 야! 라고 말했어요. 파동이 가겠죠. 그러고 있을 때 이 친구가 또 야! 해버리면 부딪히면 이쪽 왼쪽에 있던 친구가 보낸 야는 사라지겠죠.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죠. 혹은 선생님이 앞에다가 말했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내 말을 막으려고 야 라고 불렀는데 야 해서 이 파동을 끌고 가진 않죠. 그래서 합쳐질 땐 합쳐지더라도 이 파동이 합쳐진 이후에는 독립적으로 운동한다, 독립적으로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첩의 원리와 파동의 독립성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첩이 될 때 보강이 되는 경우가 있고 상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자, 이런 파동이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파동이 또 와서 이런 파동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파동 A와 파동 B가 있을 때 이때 두 파동이 합쳐진 파동은 어떻게 보일까요? 아까 선생님이 용수철로 보여준 거 봤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C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A 더하기 B의 크기는 C가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파동이 A 파동이 이렇게 있는데 B 파동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이러면 두 개 합쳐진 파동은 더 작아진 형태로 되겠죠. C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A 더하기 B는 C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A가 플러스일 때 B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빼져서 C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간섭, 얘를 보강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왜 보강이라고 부르는지는 알겠죠? 자, 옆에 있는 거를 상쇄 간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간섭에는 보강 간섭과 상쇄 간섭이 있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파동을 하나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물결파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파원을 통해서 선생님이 진동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옆에서 두 번째 파원을 만들면 특이한 무늬가 나타나죠. 중간에 줄이 보인, 이렇게 뻗어나가는,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줄이 보이죠. 어떤 부분은 물결이 있는 줄이고요. 어떤 부분은 물결이 치지 않는 줄이 보여요. 얘는 왜 이렇게 생길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앞에 강의에 나가서 실험을 했는데 선생님 아들이 따라와 갖고 막 질문합니다. 말 거는데 자, 이렇게 두 곳의 파원에서 진동이 나타나게 되면 이런 특정한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하고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본 것처럼 파원 두 군데에서 파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결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자, 물결 중에 여기 실선으로 표시한 거를 마루라고 해볼게요. 점선으로 표현한 걸 골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마루와 골이 있는데, 마루와 마루가 만나면 어떤 간섭이 일어나나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혹은 골과 골이 만나면 이것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만약에 1짜리 마루와 1짜리 마루가 만나면 2짜리 마루가 생길 거고, 1짜리 골과 1짜리 골이 만나면 2짜리 골이 생길 거예요. 이럴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1짜리 마루, 1짜리 골이 만나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그 지점들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이 부분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 이 부분 마루와 마루가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 이 부분 골과 골이 만났으니까 보강 간섭. 자, 그런 지점들을 계속 찍어 볼게요. 여기도 될 거고요. 여기 하나씩 다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교과서에 있는 내용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찍을 수 있고요. 이번엔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마루와 골이 만나는 지점, 이 부분들은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여기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선을 이어보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이건 지워야겠다. 여기 부분 이렇게가 선을 그릴 수 있는데요. 빨간색 선으로 그린 건 보강 간섭이 일어난 지점이고요. 파란색으로 그린 건 상세 간섭이 일어난 지점들입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패턴이 보인 거예요.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마루와 골이 만났으니까 더 큰 물결을 일으킬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지금 요 마루선이 약간의 시간이 지나면 여기까지 갈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 요쪽에 있던 마루선도 조금의 시간이 지나면 같은 거리만큼 가서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골과 골이 만나서 밑으로 푹 꺼졌던 부분들이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위로 출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빨간 선으로 표시한 부분에는 물결이 위아래로 크게 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파란 선을 이었던 부분을 볼게요. 자, 여기를 볼게요. 자, 마루와 골이 만났었는데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얘는 마루가 될 거고요. 약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얘는 또 여기까지, 그 다음까지 가겠죠. 그러면 여기는 또 골이 될 거예요. 그럼 다시 마루와 골이 만나기 때문에
또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계속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어서 이 부분들은 물결치지 않고 수면이 고요한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출렁이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예요. 파란 선은 출렁이지 않는 선들이 보일 거고요. 빨간 선은 출렁이는 부분들이 선으로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상처럼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면 계속 출렁이는 부분과 출렁이지 않는 부분, 그 두 부분들이 보이죠? 그래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의 지점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세 간섭, 아빠 이거 그리고 뭐 이렇게 하려고요? 보강 간섭.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간섭이라는 것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간섭을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여러분들 스피커를 두 대를 갖다 놓고서 이렇게 중앙에서 들을 때는요. 파동이 똑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데요. 중앙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이면 얘가 파동이 출렁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얘는 더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출렁에서 요만큼 더 갔다고 해볼게요. 요만큼. 다시 거리가 더 머니까 얘가 출렁 요만큼까지 왔어요. 얘는 출렁해서 요만큼 왔어요. 거리가 반파장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 얘가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느냐?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에서는 파동이 이렇게 만나기 때문에 없는 것처럼 나타나서 이쪽 부분에서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이쪽 벽에서 반사된 것들과 이쪽 벽에서 반사된 것들 여러 소리들이 많이 들어올 텐데 그것들이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들이 마구잡이로 섞여 버리게 되면 그 효과들이 다 사라지게 돼서 여기에서도 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음악 홀이나 이런 데서는 이 반사를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어놔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반사가 난반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여기도 보시면 반사되는 곳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놔야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이 이렇게 적절하게 유지돼서 어느 지점에서나 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하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스피커를 여러 대 설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얘는 상세되지만 얘와는 보강이 될 수도 있고 얘와 얘는 보강, 얘와 얘는 상세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간섭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헤드폰 이런 것들 많이 보고 있죠? 자, 이럴 때도 주변 소음이 생기면 이 소음과 반대의 위상, 뒤집혀 있는 파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상쇄해주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이즈 캔슬링을 할 때 저음들을 더 잘 걸러주거든요. 그리고 고음 같은 경우에는 차단을 잘 못해줘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를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뜻으로 반대 파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반대 위상의 파동을 만들어서 노이즈를 캔슬링 해주는 건데 한번 볼게요. 여기 에어팟 프로 여기 마이크가 들어있고 여기에서 마이크에서 소리를 받아서 소리를 한번 뒤집어줘서 이 스피커에서 낼 때 틀어준다 이 개념인데 여기 사이 거리가 굉장히 짧거든요. 어느 정도 짧냐 한 1cm 정도 돼요. 자, 그러면 얘가 몇 초 안에 여기서 마이크에서 녹음해서 뒤집어서 스피커에서 내줘야 되냐면 시간이 340m/s 소리의 속도 340에 0.01m 이렇게 해주면 대충 0.0003 세크 안에 이 프로세싱을 다 이 프로세싱을 다 해서 스피커로 보내줘야 돼요. 이 기술이 발달이 이제 막 아주 첨단으로 가고 있는 거죠. 웬만해서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기술이다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저음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잖아요. 길어요. 이거를 녹음을 해요. 복사 붙여넣기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도 똑같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뒤집을 수가 없네. 그냥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다시 그려야겠다. 만약에 이걸 뒤집은 파동, 이런 거 뒤집은 파동 이렇게 만들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이렇게 만들면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이 프로세싱이 조금 늦었어.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들어가도 어느 정도 상세는 되죠. 그래서 저음은 쉬워요. 근데 고음 같은 경우에는 고음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반대되는 걸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는데 시간이 약간 늦었다.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약간 늦었다. 요만큼 늦었다. 라고 하면 요만큼 늦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음 같은 경우에는 이걸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예 고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보강 간섭돼서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걸 막기 위해서 고음은 아예 포기해버려. 고음은 노이즈 캔슬링을 안 하고요. 저음만 노이즈 캔슬링을 합니다. 그럼 고음이 들어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서 보시면 고음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헤드폰 같은 경우에 이거 노이즈 캔슬링 되는 거 딱 써보면 차음을 잘하기 위해서 여기가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착용감이 좋게 딱 붙게 만들어요. 안경 쓰는 사람들은 이게 안경 때문에 뜨기 때문에 노이즈 캔슬링이 조금 이제 효과가 적어져요. 그래서 안경 벗고 해야 돼요. 이어폰 쓰는 사람은 괜찮겠죠. 그래서 보통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인이어 타입으로 귀를 꽉 막는 타입으로 만들게 됩니다. 요즘에 요번에 새로 나온 거 버즈 라이브였나? 요거는 오픈형 노이즈 캔슬링이죠. 오픈형은 밖에 있는 소리 들어올 수 있게 해놓는 거예요. 인이어 말고 그냥 뚫려 있는 거야. 그런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 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간섭을 활용하는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안경 렌즈 중에 무반사 코팅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들어오는 빛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 무반사 코팅을 하면 들어와서 나가는 거랑 바로 반사되는 거랑 두 개가 상세 간섭을 일으키도록 두께를 만듭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온 애가 있으면 다시 이렇게 들어온 애가 있으면 얘보다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얘보다 한 파장 뒤로 밀어두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볼게요. 이렇게 했는데 한 파장 뒤로 밀었어. 이러면 보강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반 파장만 뒤로 밀어줘야겠죠. 맞아요? 그러면 요 길이가 왔다가 가는 길이가 반 파장만큼 돼야 돼요. 왔다가 가는 게. 그러면 요 두께는 4분의 람다만큼 두께를 코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빛이 상세 간섭이 일어나요. 근데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 두께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두께를 하나만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코팅한 거 보면 보통 코팅을 한 거 보면 특정 파장이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빛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코팅한 거 보면 녹색이라든지 뭐 빨간색 이런 것들이 잘 보이죠. 그게 고기능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코팅은 특수 코팅을 뭐 여러 겹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무반사 코팅을 만드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시계도 마찬가지예요. 시계를 볼 때 반사되는 것들을 좀 막기 위해서 코팅을 한 장 싹 해주면 가시광선 영역대에 대해서 상세 간섭이 일어날 수 있도록 두께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세 간섭을 이용해서 코팅을 만듭니다. 자, 그래서 이 간섭들을 여러 가지 활용하기도 하는데요. 망원경을 두 대를 놓고요. 두 개를 보강 간섭을 일으켜서 이제 망원경을 크게 하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랙홀을 관측하는 이 프로젝트에서 블랙홀 관측된 결과들을 작년에 발표했었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탐라대, 울산대, 연세대 이렇게 연합해서 큰 망원경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간섭 망원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전파원 S1, S2가 진폭과 파장이 같은 두 파동을 동일한 위상으로 발생시킨 다음에 어느 순간의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PQR점에서 관찰할 수 있는 간섭 중 종류를 이렇게 하는데 실선은 마루, 점선은 골. 그럼 P부터 봅시다. P는 마루랑 만났죠? 보강 간섭. R은
골과 골이 만났죠? 보강 간섭. 여기는 마루와 골이 만났죠? 상세 간섭.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 보강, R 보강, Q 상세. 그러면 보강 상세 보강 여기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스피커에서 같은 소리를 발생시키고 일정 거리만큼. 그럼 얘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거리가 똑같죠? 그러면 이렇게 한 놈하고 이렇게 한 놈하고 만나겠죠? 거리가 똑같으니까. 같은 지점을. 얘가 출렁출렁 한데 얘도 출렁 왔으니까 똑같은 거리를 왔으니까 될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지점에서는 무조건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근데 살짝 옆으로 갔어요. 살짝 옆으로 갔어요. 그러면 얘가 요 거리랑 요 거리 차이가 만약에 반파장만큼 난다. 출렁 해서 오는 동안 얘는 출까지 해서 왔다 라고 하면 A 지점에서는 어떻게 만나느냐, 이렇게 만나는 거죠. 이렇게 만나게 되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A 지점에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요. 소리의 진동수를 2배로 하면 A 지점에서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했는데, 진동수를 2배로 해줘도 똑같은 거리를 이동하니까 상세 간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중심에선 그렇고요. 옆으로 빠져나간 경우에 이 거리 차이가 그 파장의 몇 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중앙 지점에서는 무조건 보강인데 옆으로 빠져나가면 보강 지점이었던 게 상세 지점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2배는 아니지.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A 지점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면서 소리를 들으면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나타나겠죠? 그렇게 됩니다. 그랬다가 조금 더 이동해서 반파장만큼 차이 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이동해서 한 파장만큼 차이 나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때는 다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3번 되겠습니다. 자, 물결파 이렇게 만들었죠? 선생님이 아까 보여줬던 거랑 같은 거죠. 자, 지금 보니까 요 가에 있는 선들을 보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되겠고요. 이렇게 물결이 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상세 간섭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 지점들에 대해서는, 이 지점들은 마루와 마루, 골과 골이 만나기 때문에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요 지점들은 마루와 골과 마루가 만나기 때문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강 간섭과 상세 간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